발렌시아가 2024 썸머 컬렉션 이제 10월 2일 날 있었는데 10월 2일 날에 내가 이제 용평 리조트 가서 그냥 우리 강아지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쉬면서 그냥 그러고 이제 낮부터 술 마시면서 그냥 이제 콘도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이 딱 오더니 발렌시아가 2024 지금 이제 라이브로 한다고 준비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나 뭐 봐야겠다 하면서 계속 술을 조금씩 더 마시면서 이제 보게 됐는데 발렌시아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dem나가 취리 집에 그냥 칩거하면서 그냥 일을 가면서 준비를 했겠지. 그래서 이번 쇼의 테마가 이제 자기의 삶이나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테마를 잡았다고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기의 주변 인물이라든지 그냥 뭐 친구 어쨌든 주변 인물들이지 모든 그런 주변 인물들이 런웨이에 오르는 그 독특한 런웨이를 가지고 있어. 이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컬렉션을 보는 당시에는 처음부터 이 사람 누구야 하는 사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이 왜 나와?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서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누구지 하면서 조금씩 찾아보게 됐단 말이야. 원래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생소한 사람들도 꽤 많았지. 이제 왜냐면 전문 모델이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번 테마는 뎀나의 삶과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런 테마에 맞게 자기 주변 인물들을 실제로 모델로 썼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컬렉션을 보다 보면 이제 옷의 컨셉이나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컨셉보다는 이런 어떤 사람에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컬렉션이라는 거는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준비한 옷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하나의 공연을 본다고 생각하면 편하거든. 그러니까 모델들은 그 쇼의 배우, 그 다음에 음악이 있고 무대 장치가 있고, 그래서 그 옷들을 돋보이게 하는 각종 요소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 패션 쇼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그 신선한 모델 셀렉, 신선한 배우가 셀렉이 됐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그런 배우의 신선성, 그 다음에 두 번 말에 귀가 아픈 발렌시아가의 패션쇼에 나오는 그 BGM들, 이번에도 역시 그의 남편이 디렉팅해가지고 음악이 나왔는데 그 음악이 너무나 독특했고, 거기에 나오는 그 불어로 나오는 테일러링을 나레이션 하면서 그 일렉트로니카 음악과 이 결합돼가지고 옷과 함께 이렇게 펼쳐지는 그 형성되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면서도 멋있고 또 보고 싶고 음악도 또 듣고 싶고 그런 효과를 낳았다. 나는 이렇게 봤어. 그래서 요 근래 봤던 컬렉션들 중에 가장 재밌고 독특했고 가장 여러 번 다시 돌려봤고 그런 컬렉션이었다고 나는 생각해. 어쨌든 지금의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제 너무 이제 과하고 이제 Y2K와 그 다음에 오버사이징, 와이드 팬츠 이런 것들을 향해 가다가 조금은 이제 미니멀하게 조금 회귀하려고 하는 어떤 올드머니 트렌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과한 게 이제 유행하다 보면 극으로 과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다시 줄어들거나 아니면 확 줄어드는 이제 트렌드를 이제 가게 되는데, 이번에 얘네들의 컬렉션을 보면은 물론 슬림한 저지들이 좀 보이긴 했어. 뭐 슬림한 저지로 된 상하이 세트에서 이제 카고 스니커즈 이만한 거 신고 나오는 조금 슬림한, 어쨌든 슬림한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과한 이제 와이드한 어깨, 그 다음에 와이드한 실루엣, 그 다음에 와이드 팬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뭐 좌우에 패턴이 다른 팬츠, 뭐 한쪽은 카모플라주, 한쪽은 데님,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역시 되게 자기만의 길을 가면서 세계 트렌드는 그냥 나는 무시하고 난 내가 길을 간다. 약간 이런 색깔을 풍기는 듯한 그런 쇼를 보게 됐고, 와 이제 정말 얘네들도 뭐 르메르라든지 리고엔스라든지 뭐 톰 브라운이라든지 이런 애들처럼 그냥 자기만의 색깔을 확고히 가져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일부 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쇼를 시작하기 전에 쇼를 지금 이제 같이 보면서 내가 이제 되게 중요 인물에 대해서 누가 누군지 조금씩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쇼는 불어로 나레이션이 딱 되면서 이번 쇼가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 말을 한 사람, 나레이션을 직접 한 사람은 이자벨 위페르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야. 되게 전설적인 배우고 주로 프랑스 영화에 출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막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론 잘 알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이게 와닿지 않는 배우일 수 있는데 뭐 2013년에 개봉한 퍼펙트라는 영화 있지. 그 콜린 파렐이 주연을 한 그 영화 있어. 미국 영화에 그런 출연한 경력도 있고. 그래서 그 분이 나레이션을 하면서 시작한다. 그 자켓 테일러링에 대한 어떤 그 법칙 같은 거를 이렇게 나레이션 하는 거에 그 BFR&D가 작곡을 한 이제 음악이 이제 이게 얽혀지면서 설켜지면서 되게 독특한 분위기를 내는 음악을 깔고 가. 첫 번째로 나오는 분이 이제 엘라 바잘리아, 뎀나 바잘리아의 어머니지. 자신의 어머니를 쇼의 스타트 첫 번째 모델로 내세우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로 나오시는 분은 대학교 시절, 안트워프 왕립학교 대학교 시절의 교수님. 그다음에 이 레나타, 이 러시아 모델이자 이제 배우이자 극본 작가, 뭐 배트망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들 아는 모델이고, 이분 같은 경우도 안트워프 학교 시절에 이제 학장님, 린다 로파 학장님이야.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캐시 호린이지, 더 컷에서 이제 패션 비평가하는 분이고 발렌시아가 옷 듣고 뛰러 나왔을 때 굉장히 극찬했었던 그런 사람이야.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마르지엘라 안트워프 6와 함께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분도 굉장히 그쪽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뭐 다들 이 컬렉션 챙겨보는 사람들은 다 아는 약간의 빅 사이즈 모델이지. 펜디, 페라가모 뭐 이런데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컬렉션 모델도 많이 하고 있는 분.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ASV 오프라고 하는 국제 패션 영화제를 파리에서 개최하는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저명하고 유명한 패션 저널리스트. 이 머리에 이거 하고 있는 게 그 저기 트레이드 마크.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냄새를 관찰해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하는 이제 냄새 연구가 봉준호 감독하고 인터뷰한 것도 있어. 찾아보면은.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가 이제 인터내셔널 PR 하시는 분이고, 이분도 이제 리추얼 프로젝트라고 하는 자기의 회사가 있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가수야. 이제 가수고,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미렌이라고 이제 프랑스의 그 박물관, 패션 박물관, 하나의 패션 박물관의 관장님이면서 이제 정치가의 딸이야.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캐링 그룹의 이제 럭셔리 인텔리전트 어떤 디렉팅 하시는 분. 이 모델이 나오면서부터 쇼가 바뀌어. 쿵쾅쿵쾅 하면서 비트가 막 올라가면서 이제 패션의 어떤 이 패션쇼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되고, 이분도 다 아는 분이지. 민투 베살라. 이거 핀란드의 되게 독특한 이제 어떤 분위기를 내는 이제 모델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말레이시아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모델인데, 키가 186에 굉장히 근육질이고 남성적인 약간 그런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란 말이야. 그래서 패션계에서는 굉장히 좀 안 받아줬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페인팅 화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뎀나는 이 사람을 항상 모델로 기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어 이분 이제 워낙 유명한 트랜스젠더 가수이자 모델이지. 이제 아만다 리퍼라고 하는 뭐 미국에서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고, 여기는 이제 로이 꼬메즈 BFR&D라고 하는데 보이프렌드의 약자고, 이제 뎀나와 사귈 때 보이프렌드라고 하는 저 BFR&D라고 하는 약자를 썼다고 하지. 이렇게 이 사람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하면서 이 쇼가 끝나. 이제 다 보고 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세계적인 트렌드 같은 것들은 니네들은 하고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가련다.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 여기 이제 보면은 디테일들, 뭐 액세서리들 중에 여권 지갑 같은 걸 들고 다니는데 조지아에서 또 독일에 있다가 또 벨기에로 넘어와서 또 학창 시절을 보내고, 뭐 프랑스 컬렉션을 하면서 파리에 있다가 또 취리에서 또 칩거를 했다가 어떤 이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자기의 어떤 운명 같은 거를 어떤 이런 아이템으로 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처음에는 나는 이제 처음에 더비를 들고 나오는 건 못 봤는데 하이힐을 들고 나오는 게 너무 이제 강해가지고 하이힐 들고 나온 것만 기억에 남아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은연중에 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시 보고 하니까 또 이 남자 모델들은 또 다 더비를 또 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신발을 활용한 어떤 액세서리,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이번 컬렉션의 재미 요소로 있었다.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뎀나가 이번에 자기의 세계관을 자기의 주변 인물들로 이렇게 매개체를 삼아서 다 보여준 만큼 이번 컬렉션이 끝나면서 발렌시아가를 떠나려는 건 아닌가? 난 이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총평 너무 재밌게 보았다. 정말 다른 어떤 여태까지의 컬렉션과는 달랐다. 그리고 이전에 발렌시아가 보여줬던 어떤 무대 장치, 막 진흙을 밟고 막 앞으로 워킹을 한다든지, 막 그 다음에 뭐 주식 시장 같은 경우를 막 이제 배경 삼아서 그 아디다스랑 발렌시아가 콜라보를 했었던 그때 컬렉션, 그때처럼 그런 것들 때처럼 어떤 무대 장치들이 막 있는 그런 것들은 싹 배제하고 그냥 연극장에서 나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의 연극을 보여줄게 라고 하는 듯한 어떤 그런 쇼, 정말 독특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잘 봤다. 요게 이제 나의 총평이고, 다음 시즌에도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발렌시아가를 맡아줬으면 좋겠고, 그게 나의 발렌시아가 이번 2024 서머를 보고 난 총평입니다.